네, 지난번에 이어서 또 시간 강사설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그냥 뭐 이게 만약 이제 여러 교과목에 썰 푸는 게 좀 나눠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제가 모아서 올려드릴게요. 시간 강사설. 시간 강사를 왜 했냐, 뭐하러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 어떤 과목들을 했으며 뭐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거는 경제성공학이랑 금융공학, 투자공학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대학원 과목들도 했었고 뭐 OR도 했었고 벤처 창업론도 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학부 과목들을 보통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 강사라는 게 학부생들은 수업에 그렇게 의욕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강의를 했던 학교가 두 학교인데 서울과기대, 당시에 서울산업대,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이 두 학교 학생들이 뭐 학교 이미지 따라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조금 더 뭐 세련됐다,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생 이미지에 좀 더 가깝기는 했고 또 서울과기대 학생들이 지금 저희 한밭대학교 학생들처럼 좀 더 뭐랄까 착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이런 학생들이 있구나 싶은 정도로 이 어떤 수용을 잘하는, 순응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뭘 하기가 더 조심스러웠던, 함부로 뭐 말하면 진짜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학생들이 많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 그건 이제 제가 그렇게 수업을 했던 그 몇 과목, 몇 클래스에 대한 좀 단편적인 편견이니까요.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제 선입견이 작용한 게 있겠습니다만 그랬고요. 재밌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두세 가지는, 하나는 아마 제가 첫 시간 강의 두 번째 학기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학부에서 조금 시간을 지체하고 돌려 말해서 뭐 실제로는 한 학기를 더 다닌 거죠. 그리고 한 학기 놀고 이제 5년을 꽉 채우고 대학원을 들어간 상태에서 1년이 지났으니까 26 정도, 한국 나이로 26 정도 되는 상황에서 강의를 했으니 복학생들이랑 나이가 비슷했을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그 계단식 강의 시 사람이 좀 많은 그 강의를 한 적이 몇 년 있는데, 계단식 강의실 뭐 좋아한다는 교수님도 있고요. 저도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담을 했을 때 이게 좀 반응이 크게 터져 나온다는 점은 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3분의 2선 뒤로는 거의 뭐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마이크가 있다고 해도 앞에 글씨도 너무 작을 거고, 그래서 수업의 퀄리티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강의를 할 때. 지금도 저는 소형 강의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분반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분반을 하는 게 되게 고통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학생들의 수업의 퀄리티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상황은 좀 피하고 싶어요.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저라면. 뭐 어쨌든 그 대형 강의의 첫 주차의 시간입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시간 강사를 배려해서, 뭐 시간 강사, 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대 쪽은 시간 강사가 그렇게까지 의린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 강사의 그 편의를 봐주고, 뭐 꼭 의리나 뭐 값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멀리서 오셔야 되니까 이제 그 정도는 보통 조정을 해주죠. 또 전임 교수님들의 강의를 다 짜놓고 나중에 다시 이제 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요일 같은 날 오후나 오전에 3시간을 몰아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또 제가 뭐 4, 50분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학교들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오후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차이지만 3시간 연가이니까 이걸 하나를 다 빠지기가 이제 학생들이 무서우니까 다 오게 되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어요. 거의 다 온 상태에서 이제 제가 실라부스 강의 계획을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라고 이제 늘 제가 그렇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나이도 좀 들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두뇌 활동도 느려지고 그거에 맞춰서 제 말 속도도 느려지고 또 학생들이랑
많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제가 말 속도를 좀 느리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랬지만 그때는 더 어렵고 말 속도도 더 빨랐고 그에 따라서 톤도 훨씬 더 높았거든요. 지금보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 이 정도였겠죠. 뭐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맨 앞에 있던 여학생으로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네. 최소 4학년인 것 같은 그런 여유로움이 넘치는 여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 정도 톤은 아니었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거고 뭐 물론 이게 미주권이면은 그걸 불쾌하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게 우리나라에도 불쾌하게 여길 수 있나? 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수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어렸고 네 26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헐 대박 이러더니 그러니까 뭐 좋다는 뜻이 아니라 뭐야 뭐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더니 그 학생들 중에 그 여학생과 그 친구를 포함해서 맨 앞자리에 있었던 학생 중에 한 3명 정도가 다음 주에 안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야, 제가 좀 못 믿어왔거나 자기랑 나이가 너무 비슷한 사람한테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좀 불편했거나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는 제가 그게 불편하거나 불쾌하진 않았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가? 라고 싶기도 하네요. 다행히 그 학기 강의 평가는 되게 잘 받았고요. 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꽤 만족했기 때문에 뭐 괜찮은 학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는 이건 제 에피소드가 아니고 다른 선배가 그 시간 강의 하러 갔던 경우의 에피소드인데 모 학교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말할 수 없는 에피소드라서 그 학교의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가르쳐야 되는 통계를 응용한 이제 컴퓨터 통계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딩으로 이제 통계를 구현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파트였는데 저희 선배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게 수학적인 코딩을 이제 구현하려는 과목이다 보니까 뭔가 수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뭘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정규분포 아냐고. 그러니까 모른다. 한참 강의했는데 이게 애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모른다. 그래서 어떡하지? 분산을 아냐고 그랬더니 분산도 이게 뭐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평균부터 이제 다시 확인하고 이제 차근차근 통계를 다시 짚어나간 거예요. 한 2주차 분량을 할애해서 다시 이제 그 기초 통계 파트를 좀 이제 축약해서 빨리 한 거죠. 왜냐면 뒤에 다뤄야 되는 내용이 그걸 응용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코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콜라는 안 마셨어요. 일부러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콜라를 좋아하는 제가 안 마실 정도면. 아무튼 과 대표가 그 선배 강사님 시간 강사를 찾아와서 물어본 거죠. 교수님, 예. 저희가 컴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게 이제 자기 전공이 아닌 어떤 학과에 가서 그런 관련 교과인데 약간 응용을 해야 되거나 기초가 되는 교과를 가르치는 경우에 종종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운 어떤 통계적인 내용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뭐 아주 어렵다기보다 뭐 예를 들면 뭐 컴과인데 뭐 주성분 분석을 컴퓨터로 완전히 구현해라 뭐 이런 거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죠.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뭐 정규분포를 이용을 하는 뭐 이런 것 정도는 이제 알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게 좀 충격이었고 유머였어요. 충격이었던 건 이제 저는 산업공학과니까 이제 통계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그리고 선배도 산업공학과니까
이거는 뭐 모르고는 뒤에 걸 할 수 없겠는데? 그냥 이런 게 있어요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곤란한데? 싶어서 이제 강의를 했던 거고, 그쪽 학생들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제 모든 컴과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클래스 학생들이 이제 수포잠 알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비슷한 경험이 또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 경력 중에서 그냥 그 산업공학과나 산업경영학과, 산업시스템학과 뭐 이런 학과들에 가서, 그러니까 산업공학과죠. 가서 강의를 하는데 다른 학과 학생들이 수업을 들은 적은 물론 많았지만 대놓고 경영학과 계통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거기서 이제 OR을 가르쳤단 말이죠. 예, 경영과 OR. 그래서 그냥 저희 과에서 배운 것처럼 OR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 뭐 심플렉스를 가르쳐가지고 이제 뭐 쌍대 문제도 가르치고. 근데 이론적인 건 너무 이제 좀 지루하니 최대한 그래프로 가르치고 이제 엑셀로 이걸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엑셀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최적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심플렉스를 이렇게 풀 수 있게끔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교 선생님한테 전산실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안 쓰신다고. 그래서 뭐 어쨌든 난 필요하니 전산실을 열어달라 그래서 전산실에서 강의하고 했는데 전산실에서 수업을 두 번째 했을 때쯤인가 학생이 그런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전하러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자기는 경영학도고 이렇게 경영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건데 이렇게 숫자로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좀 당황했지만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OR은 제가 알기로도 경영학에서도 꽤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가 최적의 선택일지를 찾는 과정은 뭐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수치로 다룰 수 없는 것들도 물론 경영 의사결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역시나 수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학생이 큰 용기를 내서 왔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려워하는 거는 10분 이해를 하지만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득을 하더라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고 그날 그래서 강의 끝나고 제가 보통 점심을 사 먹었는데 점심은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그 근처에 있는 꽤 그 좀 뭔가 브런치 가게 같은 스타일의 예쁜 식당에 가서 당시 돈으로 한 9,000원, 10,000원 하는 식사를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또렷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꽤 나 자신도 좀 충격을 받았구나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 대학생활 얘기를 동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뭐 대학생활에서 그렇게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이제 그 과목을 들으면서 아 진짜 재밌다 이거 꼭 해서 뭐 나중에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런 느낌을 받은 과목이 많지는 않았어요.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야 이거 도대체 무슨 과목이야 싶은 과목에도 보통 받아들이는 느낌은 아 내가 이게 진짜 지금 공부를 너무 제대로 안 해서 이게 이만큼 이렇게 학문적으로 쌓일 정도면 이게 뭐가 있을 텐데 내가 완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네 이거 진짜 망했구나 내가 망했구나라는 느낌에 가까웠지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 라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는 학생들이 실제로 또 그걸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이 좀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기분 나쁘다 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질문에 대답이 잘 되어 있나라는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고 지금 교수로서도 늘 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맛보기 강좌라는 시스템으로 요즘은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그 교과목 소개를 학생들이 이제 동영상 같은 걸로 볼 수 있게 학교에서 제도 차원에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교수로서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무슨 과목인지 도대체 뭘 목표로 하고 뭐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과목인지를 교수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방금 얘기한 에피소드들에서 학생들이 질문했던 내용을 미리 좀 생각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 에피소드들이 그럴 때마다 맛보기 강좌 같은 거 만들거나 학생이 또 비슷한 질문을 할 때마다 좀 다시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나머지 또 제 시간 강사 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교수님과의 어떤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도 비슷한 일이 있거나 혹은 그 사건, 해프닝에 대한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중간 점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의견, 그러니까 이게 그 주에 바로바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빨리 하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이미 지금 마감 기간 지났는데 평소 과제 기한보다 이게 좀 짧거든요. 그 주에 바로 리뷰를 해주려고. 그게 좀 답변을 안 한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제때 답변을 안 한 학생들은 보통 이제 수업 참여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것까지 고려하면 지금 현재 답변보다는 약간 더 암울한 비관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전제를 하고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할게요. 좀 보겠습니다. 각 주차의 기간에 바로바로 했는가를 봤을 때 뭐 대체로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다행인 것 같고요. 거의 못했다가 2명이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이건 뭐 다행스럽게 제때제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좀 중요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미루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룬다, 미루지 않는다. 이 양당 간의 선택지에서 갈리는 부분이 꽤 커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제때제때 강의 자료 확인하고 동영상, 그러니까 강의를 제때 듣고 과제 하고 이것만 해도 보통은 여러분들이 괜찮은 수행 능력을 갖게 돼요. 네. 다음, 강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가를 봤을 때 동과이자부터 일단 보통 앞 챕터는 이게 초록색과 보라색이 넘쳐나야 되는데 벌써 여기서 반반으로 갈린다는 거죠. 주황색부터는 이게 조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반 정도 이해하면. 근데 채권에서 한번 무너지고요. 위험과 효용에서도 거의 무너져 있고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가면 이쪽은 뭐 거의 무너졌습니다. 큰 좀 위기에 제가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남아있는 주식가격 결정 모형은 더 어려울 거고 파생상품 파트를 작년부터 좀 쉽게 바꿨는데 더 쉽게 바꿔야 되나? 지금 이런 좀 걱정이 있네요. 이게 되게 쉽게 만든 건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도식화했고 그림으로 만들었고 엑셀로 다 만든 거라서 일반적으로 그냥 수식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에 비하면은 좀 쉬워졌다고 저는 자부를 하는데 뭐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네. 진도 속도는 어떤가요? 이게 보통 3에 거의 몰려있고 끝나는데 4, 5가 좀 있어요. 좀 빠르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거죠. 네. 한 5분의 1, 20% 정도가 살짝 빠르다 쪽이니까 이게 빠르다. 중간에 리뷰하는 주차도 넣었는데도 빠르다. 이건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카톡이 와서 답장 좀 하겠습니다. 수업 활동은 어려운가? 봤을 때 강의 시청이 어렵다? 강의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군요. 하하. 다운로드 및 자습도 꽤 있고요. 과제 수행은 너무 어렵다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강의 내용이 좀 어렵다. 어렵다. 이겁니다. 좀 걱정스럽네요. 예년보다도 더 어렵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수준이기는 한데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나 봅니다. 네. 수업 활동에 쓰는 시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저와 학생 여러분들의 입장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자습이 30분 이하, 과제 수행이 30분 이하. 인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하지만 4학점짜리 교과목이면 자습 과제 수행을 합쳐서 최소 3시간 가까이는 들어가야죠. 네. 그러니까 최소 이게 60분 이하가 두 개가 체크가 돼야 돼요. 최소. 두 개 합쳐서 30분 이상 60분 이하니까 두 개 합쳐서 한 100분 가까이는 최소 들어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어렵다 그러면은 뭐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어렵다 체크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게 꼭 나만의 잘못이냐라고 하면 저도 이제 억울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변명을 해봅니다. 강의 계획서에 주요 활동 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게 좀 충격적이에요. 27.8%나 모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왜 이렇게 모르고 있나? 5명이나 모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질의응답 탭도 역시 똑같은 숫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그대로 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 주요 활동 탭과 질의응답 탭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가? 이게 조금 의문입니다. 예, 좀 걱정되네요. 이거를 잘 알고 활용을 해야 가뜩이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동영상이나 또 풀이 동영상이나 뭐 과제나 이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걱정되네요. 다음 주 김 교수에게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뭐 다 하라는 뜻으로 다 된다는 뜻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그룹톡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댓글이 많네요. 예, 댓글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오히려 카톡보다는 메일이 많네요. 메일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화하셔도 되고 찾아오셔도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식으로든 저랑 닿기만 하면 되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시험기간 닥쳐서 질문하시면 제가 그걸 해소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강의 자료에 대한 의견을 쓰세요. 이해하기 좋은 자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시청하고 필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제 의도예요. 백지도 상태로 만들어 놓고 키워드 옆에 내용을 이제 필기하면서 채워가는 그게 이제 제 의도니까 그 의도를 잘 알고 계신다. 감사하다. 이겁니다. 어렵습니다. A4 한 매당 4슬라이드 하면 필기하기가 좀 빡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2슬라이드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엑셀 수식 쓰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카톡이 왔네요. 잠시만요. 엑셀 수식 쓰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는 함수 넣는 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대부분 다 뭐 공대생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공대생이라면 이거는 이제 그 다들 진작 익숙해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디자인이 깔끔합니다. 감사하고요. 깔끔하다 뭐 이건 좋은 얘기고요. 이해하기 쉽다 좋다. 자료만 가지고 공부해서 퀴즈를 풀기엔 제가 기초가 없어서 좀 버겁다. 이거는 그래요. 이게 자료에 나온 예제나 그거랑 좀 비슷한 내용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을 했던 것들을 그대로 퀴즈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렵다면 제가 퀴즈를 좀 더 쉽게 내거나 풀이를 물론 올려드립니다만은 풀이를 좀 더 상세하게 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자료가 간결하다. 공식 부분이 연하고 얇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공식 부분이 어떻게 연하고 얇지? 후반부 강의 자료 공식이 연하고 얇다? 프린트할 때, 프린트할 때 이게 연한 색깔로 되어 있으면 인쇄가 안 돼 버린다. 네, 요거는 그 프린터에서 설정을 할 때, 프린터에서 보통 프린터기 설정할 때 설령 흑백 프린터더라도 프린터 모드에 들어가면 컬러가 있고 그레이, 회색조라고 불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흑백 모드가 있어요. 이거 흑백 모드를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까만색, 없으면 흰색 이렇게 딱 나눠서 찍히기 때문에 선명하게 찍힙니다. 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강의 자료에 대한 의견을 해당 강의 자료의 구글 클래스룸 그 게시물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앞으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네. 좀 더 여러 장으로 나누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강의 자료가 좀 페이지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좀 줄여놨는데 너무 많으면 또 늘어지는 것 같아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제 좀 다른 교과목에 비해서는 제가 확실히 투자고각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좀 빡빡한 경향은 있어요. 예전부터 제가 좀 만들어 놓은 자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조금 풀어서 더 구조는 유지하되 좀 더 필기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깔끔해서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동영상 강의 이해하기 쉽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20분 정도 되는데 실제로 필기하면서 들으면 1시간 정도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거고요. 1시간까지는 안 말하더라도 20분짜리 동영상이면 한 3, 40분? 그래서 75분 이상을 제가 보통 매주차 제공을 하니까 동영상 듣는데 보통 한 2시간은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2시간 정도는 걸리는 게. 내용 발송 외모? 외모? 전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웃긴 걸 좋아하나 본데?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업이 제일 재밌고 집중이 잘 되는 수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씩 안 넘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그쵸? 30분 안 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시간이 길지도 짧지도 않다. 예.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기초가 없어서 좀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다른 과 학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 학생들도 이 교과목에 대해서는 경제성공학 교과목 하나 정도만 기초 지식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 교과목에 연계되는 건 제일 앞 챕터 한 주차 분량이랑 엑셀 수식 입력이 조금 익숙하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과목 자체가 어렵다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좀 덜 억울하시지 않을까. 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점점점. 석양이 진다. 네, 죄송합니다. 다만 배경 지식이 적어서 수업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시를 좀 더 많이 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듣는데 좀 더 노력을 해볼게요. 네. 유튜브 형식이라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제가 의도한 거고요. 오프닝 멘트 네,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제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시니 편합니다. 네, 이게 제 의도고요. 객관식 퀴즈 형태라 좋은 것 같습니다. 되도록 이렇게 내려고 역시 노력하고 있고요. 어려워요. 기한은 월요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죠? 주말까지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네. 월요일 학교에 와서 하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원래 따지면 그 수업하는 날부터 수업하는 날까지로 해드려야 되는데 강의 자체를 제가 주말에 올리니까 그 다음 주 주말까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주의 시작과 끝을 그냥 주말 단위로 이렇게 하려고 안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뭐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제는 어렵지 않고 어우 좋네요. 네, 이거 좀 대비를 이룹니다. 응용하기 편해서 좋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렵다는 학생도 있고 확실히 뭐 괜찮다는 학생도 있고 그러네요. 어려워요. 뭐 이렇게 퀴즈를 통해 강의 내용을 복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복습이죠. 어려운 듯 안 어렵지 않은 듯 계속 어렵다는 얘기지. 어려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가 꽤 있네요. 네.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 과제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이고. 활용하는 과제?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게 실제로 이제 예, 이게 어쨌든 투자공학이라고 배웠는데 실제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이제 만져보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 외에 아무 것이나 의견을 쓰세요. 기말고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말고사 몇 문제 정도 되나요? 이게 되게 저는 늘 신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말고사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몇 번 물어봤어요. 문제 개수가 달라지면 아니 문제 형태가 달라지면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지는 건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게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제가 늘 퀴즈 내는 것 혹은 스프레드시트 실습 내는 것처럼 내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뭐 객관식이 상당히 많고 주관식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족보도 올려드릴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나 족보를 올려준다는 것 그리고 오픈북이라는 것은 항상 그걸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네. 한동안 다른 시험 준비로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는데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당구 얘기 듣고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과 당구 치고 싶습니다. 네, 겨울방학에 한번 보죠. 체크. 네, 겨울방학에 한번 만나도록 하죠. 네, 학생 한 3명 모아오세요. 2대2로 한번 치도록 하죠. 겜페이로. 아직은 따라갈만 합니다. 저희 계속 비대면으로 하는 건가요?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입니다. 이게 이제 25명 초과가 아니라서 아마 대면을 해야 될 건데 대면 비대면 주차를 섞어서 하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항상 성실하게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걸 불성실하면 안 되죠. 기말을 노려보겠습니다. 매주 과제도 성실하게 해주세요. 라떼 시리즈 더 많이 해주세요. 이것도 체크. 라떼 토크가 먹힌단 말이야? 할 거 없어서 하기 시작한 건데 의외인데 실제로 이걸 다 알고 주식이나 투자를 하는 건가요? 개미 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반대로 생각해야죠.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건 거의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것도 모르고 투자를 하니까 개미 되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경험도 쌓고 하면서 이제 좋은 투자자가 되는 건데 그런 거 다 떼놓고 그냥 이제 뛰어들려고 하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개미 투자자들은. 대학생활 얘기 재밌어요. 네, 제가 인생 망한 얘기가 재밌는 거군요. 쌍둥이 얘기, 쌍둥이 얘기. 쌍둥이들 얘기 뭐 종종 할 수 있죠. 최근에 약간 감기가 들어서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직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항상 강의 퀄리티에 신경을 써주셔서 좋습니다. 네, 뭐 늘 신경 쓰고 있고요. 뭐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어쨌든 제 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 직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제 직업적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뭐 노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 입장에서 리뷰해 줬으면 하는 거. 뭐 없습니다. 뭐 있고 요거 재밌네요. 해외여행 중 가장 재미있거나 황당했던 상황. 이야, 이거는 할 거 많죠. 이거는 일단 제가 배낭여행을 한번 길게 갔다 왔기도 했고 뭐 친구들과도 여행을 많이 갔고 뭐 아내와 여행을 많이 갔어요. 아내와 여행을 많이 갔고 블리자드에 초청받아서 간 적도 있고 여행을. 네, 게임 회사죠. 벌써 여기까지만 들어도 재밌죠. 네, 뭐 여행을 뭐 아주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리저리 여러 나라를 다녔으니까 대충 꼽아봐도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나라 정도는 다닌 것 같으니까 잠깐 본 나라까지 합치면 뭐 얘기할 게 있긴 있겠죠. 네, 이거 좋네요. 과제곡 닦아 이건 모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과제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눈물 뭐 대충 짐작은 가는 건데
뭐 제가 본 짤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오랑우탄이 이렇게 못을 던져놓고 대충 이렇게 망치로 치는 거.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네. 저도 뭐 옛날엔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하이클래스 보고 싶었는데 예, 그 소개하는 것만 보고 못 봤어요. 요즘 좀 시간이 모자라서 오징어 게임 본 이후로 드라마들을 좀 못 봤는데 시간이 나면 하이클래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예전에 한번 토크 한 적 있고 초기에 제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냥 짧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다들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알고 뭐 기술적인 것도 온라인 유튜브나 이런 데 워낙 잘 정리돼 있고 해서 제가 뭐 얘기할 게 있을까 싶긴 해요. 투자라는 의미에서 가상화폐를 얘기하기에는 제가 이쪽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뭐 그냥 제 의견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혹시 뭐 다른 거 얘기하다가 곁들여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의견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네,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뭐 좀 어렵다는 의견이 많긴 했는데 그래도 부정적인 의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다행입니다. 네. 네.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리뷰하는 게 늘 좀 떨리기도 하고, 네, 떨리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뭐 그런데, 다행히 이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교수인 선생인 네가 강의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고 해줘서 뭐 그거는 좀 다행인데 바꿔 말하면 네가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이해는 못하겠어.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잘 해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당연히 제가 늘 그렇지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해마다 강의 자료를 검토하거나 실습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과제 같은 것도 조금씩 업데이트하고 풀이도 조금씩 다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늘 이제 새로 준비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게 내년에도 또 그 후에도 요 강의 자료들 요 내용들을 보면서 반성하고 업데이트를 할 거고 당장 남아있는 그 한 달 조금 더 남은 기간 동안의 강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이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혹은 난이도가 좀 잘 조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견 준 내용도 리뷰 이번 학기에 할 수 있으면 라떼 토크 같은 것들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코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꽉 막혀서 제대로 안 들렸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